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삼성 바이바이 코리아 텍사스는 법인세 없다. 주택 보유세는 핵폭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인데 바이든 요청에 이재용 움직였다. 삼성 미 반도체 2공장 테일러시의 도장을 찍었다. 내용이 주저리 나오는데 핵심은 미국에서 삼성 보고 자, 우리가 쓸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쓰는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수많은 주 중에서 왜 삼성이 그 텍사스를 택했는가?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금 때문인데 감면 혜택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이 유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세상 참 좋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블로그 활동으로 네이버에 수많은 글을 올립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 지인 1명, 2명 정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에서 좀 신빙성 높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가 1등이 텍사스, 그리고 거의 꼴찌가 캘리포니아. 그래서 1위 텍사스의 경우에는 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없고 1% 이하의 영업세만 낸다. 캘리포니아는 주 법인세가 8.84%, 개인소득세가 13.3%.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텍사스로 기업들이 많이 몰리겠지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텍사스가 그 세법상 유리하니까 텍사스를 택했다. 자, 그럼 문제는 주택 보유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자, 어떤 나라건 어떤 주건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데 자, 법인세를 거의 안 받는다. 그 이야기는 다른 데서 세금을 엄청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보유세가 엄청 높은 주로 유명하죠. 텍사스는. 미국 전체에서 6번째로 부동산 보유세가 높은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에 나와 있는 그 퍼센트는 보유세가 1.9%. 그런데 실상은 더 낸다고 합니다. 여기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우선 그 면제 조건 또 있는데 이 면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까지는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장애를 갖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유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법인세를 작게 거두니까 주택에서 속된 말로 그 뽕을 뽑아야 되는 거죠. 보유세를 엄청 걷어야지 그 지자체가 돌아가겠죠. 자, 텍사스의 그 보유세가 명목상의 보유세가 1.9%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상황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카운티와 시에 내는 세금이 있고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공공재, 도로, 수도에 부과하는 세금, 그리고 건강 관련 복지시설에 내는 세금, 이 모든 세금들이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면 실질적인 보유세는 2.94%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보면 이 보유세가 높은 그 동네는 잘 사는 동네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동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등적인 어떤 주택 보유세를 도입을 한다면 서울이 가장 높아야 정상이겠죠. 미국에서 6번째로 높은 텍사스의 경우에 보유세가 2.94%. 실질적인 세율이. 자, 좀 더 알아보면 여기서 이 블로그의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2억짜리 집에 살면서 거의 뭐 700만 원 정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데, 대신에 그 2억짜리 집을 렌트로 빌려서 임대해서 살면 대략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렌트비는 굉장히 좀 고가죠. 주택 가격에 비해서. 그런데 렌트를 준다고 해도 2천만 원 소득 중에서 세금을 포함해서 관리비가 거의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또 갖가지 또 수리 같은 걸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2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1천만 원인데, 또 이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과세를 또 25%를 한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받아봤자 한 75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2억을 투자했을 때 한 금리로 4%가 안 되는 거죠. 3점 몇 프로 정도 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주택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으면 1% 정도 받는데 여기는 3.5% 이상 받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뭐 최근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보다는 투자를 할 때는 보통 뭐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뭐 ETF 투자하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또 수익은 엄청나죠. 뭐 평균적으로 10몇 프로씩 1년에 나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주택은 실거주 측면에서 사는 것이고 투자는 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나라 보십시오. 이 텍사스 보십시오. 법인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법인을 키우는 이런 정책이 있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이 살아 숨쉬는 정말 생물 같은 이런 강인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계속 화랑인 거죠. 자, 정리를 좀 하면, 자, 1번, 한국에서 왜 기업하나? 자, 법인세는 좀 과하죠, 사실. 미국에 비해서 많이 과합니다. 자, 2번, 대신 공장 지어서 부동산으로 그 이상을 벌어왔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공장 짓고 그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니까 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사업을 해 왔던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사실 밑에 참고 표시 보면 최근에는 기업들도 아마 감지를 했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땅값이 거의 뭐 LA하고 2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이 엄청나게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 좀 정리를 하고 현금을 확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차피 베트남이나 인도나 뭐 중국 이렇게 해외 공장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던 그 신화가 지금은 조금 통하지 않는 시대가 거의 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미국인가? 뭐 인건비 싼 다른 나라가 아닌 왜 미국 갔나? 그거 뻔하죠. 미국한테 맞으면 한 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싫어서 어거지로 간 거죠, 사실. 어거지로 갔지만 개 중에 괜찮은 곳이 텍사스였다. 이런 겁니다. 자, 2번 인구 늘고 계속 발전하는 텍사스. 자, 1번 기업은 영업이익 극대화해라. 세금 거의 안 매길게. 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영업이익 엄청나게 만들어 봐라.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차피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은 주택에서 왕창 걷겠다. 자, 보유세를 엄청나게 때리겠다. 실질적으로 거의 3% 정도를 때려버리는 거죠. 주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많은 이 텍사스가 주택 가격도 아주 그렇게 심하게 뛰고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 인구 유입 속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거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서울에 인구 유입이 이 정도로 계속 되었다면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었겠지만 여기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유세죠, 보유세. 보유세가 한 3% 되니까 그 집값이 오르는 범위가 한정되어 버리죠. 오를수록 더 많이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답은 보유세가 맞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주거비에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 소비에 많은 돈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가 얼마나 발전이 되겠습니까? 소비가 활성화되고 자영업도 살아나고 엄청난 모범 사례가 바로 그 삼성이 간 텍사스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국 한번 봅시다. 자, 세금은 법인세로. 부동산 특혜 없으면 나 사업 안 해.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리고 2번. 자, 이런 흐름이죠. 보유세를 최소화. 주택 보유세를 최소화. 그러니까 주택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아파트 경기 부양을 시켜서 내수를 부양시키고, 돈이 아파트로 다 몰리니까 소비력이 저하가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폭망하고, 그걸 세금으로 땜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뭐 대기업, 공무원 빼고는 제대로 된 직장이 적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인구가 지금 폭망하고 있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속도로 인구가 폭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자, 3번. 요즘 국력은 내수입니다, 내수. 지금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려면 우리나라로 와서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뭐 지금 경부 라인 해서 우리 수출이 잘 되는 그 경부 라인에 주택가격 오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1번 타자 삼성이 미국에 공장 짓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롯데케미칼도 미국에 공장 지었었죠. 어쨌든 지금 추세는 국력이 내수에 있는 것이고 그 내수는 인구에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폭망하는 상황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 미래가 없다는 것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자녀들 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미국물 먹고 거기다가 뭐 주택도 사놓고 그래서 대한민국 망해도 뭐 그 사람들이야 까딱 없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그 평화적이고 착한 대한민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텍사스 모델 그런 모델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배팅 부동산인데 배팅 부동산은 부동산 화랑기에 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이 오죽 안 좋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국가를 살리는 것은 인구입니다, 인구. 제발 좀 지금 뭐 선거가 코앞인데 그 선거와 관계없이 여든 야든 지금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텍사스 모델 좀 도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